앞 단원에서는 수열 계산이 가능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거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0에서 1까지 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직사각형이 걸리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가 두 번째 직사각형, 얘가 세 번째 직사각형, 네 번째 또는 n 번째 직사각형,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f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원점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요 한 칸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한 칸의 간격은 1을 n 등분을 한 n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x 좌표는 n분의 1이 k번 갔어요니까 얘는 n분의 k가 되는 형태겠죠. 그거를 대입한, 그래서 k번째 조각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높이는 f에다가 함수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형태가 되고, 또는 여기 실제 함수에 대입하면 얘는 n분의 k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형태고, 가로의 길이가 항상 n분의 1로 이게 고정이죠. 그래서 한 조각의 넓이가 n분의 k에 대해서 제곱에다가 n분의 1이 돼요 라는 형태고, 얘를 조각의 합은 요거 합쳐서 적어보면 n 3승분의 k 제곱이 되고, 조각의 합입니다 얘가. 근데 여기서 리미트 조각을 굉장히 잘게 쪼개게 되면 이 부분이 계산이 가능했죠. 여기서는 인테그랄을 쓰지 않고 바로 답을 구했습니다. 극한 개념으로 구했어요. n 3승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그 시그마 기준에서는 n 3승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하게 되니까 얘가 6분의 n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 되어서 분자가 3차, 분모가 3차가 되어서 개수인 6분의 2만 남아서 이 극한값이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넓이의 합은 3분의 1이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였고, 확인차 해보면 얘를 비교를 위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에 dx를 하게 되면 역시나 3분의 1이니까 같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본 거는 뭐냐 그러면 수열 계산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극한을 찾아봤어요.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형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형태들이 과연 다항식에서 x제곱처럼 이쁜 형태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 뭐 사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수열 극한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때는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A에서 B까지에 대한 전체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B까지가 전체 구간이에요. 앞에 거랑 비교하면 여기는 1이었던 게 여기는 B-A라는 구간입니다. 얘를 n 등분을 했어. 전체 구간은 B-A인데 그럼 한 조각에 대한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면 B-A를 n 등분을 한 거예요. 세로의 길이는 x0, 여기 오른쪽에 걸려 있으니까 x1부터 시작합시다. x1에 대한 함수값, x2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일반형으로 보면 f의 x의 k번째 함수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xk가 또 뭐냐라고 한다면 a에서 저 한 칸의 간격이 n분의 b-의 였던 요것이 k번째만큼 더 갔을 때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는 있죠. 얘 너무 기니까 그냥 x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fxk랑 가로의 일정한 간격이랑 을 곱해서 이 부분을 책에서는 지금 델타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델타 x랑 얘랑 두 개를 곱하게 되는, 여기서까지 곱하게 되면 얘가 한 조각이 돼요. 한 조각을
n개의 조각을 더했어요. 그럼 여기서까지는 조각의 합입니다. 얘를 잘게 쪼개면 양의 영역에 있는 fx 입장에서는 넓이랑 같겠죠. 또는 적분값, 그러니까 넓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은 넓이랑 같겠죠. 그럼 그 넓이는 그냥 이거 계산을 못하겠어. 시그마 fk를 못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적분으로 a에서 b까지 적분이랑 같더라 라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서 그림 요거가 뒤집어져 있는 그림이 있죠. fx 화면 뭐 따로 하기 그래서 옆에다 잠시 그릴게요.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함수가 책처럼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쪼갰을 때 F의 여기에서 F의 XK가 연이 음수입니다. 얘랑 똑같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에 대해서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랑 FK랑 곱하면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당연히 적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이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적분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조각이 넓이에 대한 합이 아니라 그냥 적분 값에 대한 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을 음수 영역에서 싹 다 더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까지 더하면 얘는 음수인 넓이에 마이너스 달아준 형태가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거 적분하게 되면 얘 음수 나오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있으면 넓이라고 하면 되고 아래쪽에서 fxk랑 델타 x랑 얘가 음수 넓이라고 표현합시다. 음수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더해져요. 더한 다음에 n을 잘게 쪼개면 뭐가 되겠다? 적분값이란 것 같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적분으로 바꾸자는 소리예요. 어떻게 바꿀 건데? 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관계가 과연 뭔데? 이 개념은 알겠어. 근데 이게 시기 올 때마다 이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되느냐? 어떻게 표현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 예시 문제 가지고 숫자로서 풀어볼 건데 그 숫자로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 책의 순서대로 문자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문자로 봐서는 이해될 내용은 아니긴 한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이쪽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우리 구분구조법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연습 한번 해보고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K 대입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연습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요 부분에서 요거 한 개만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먼저 연습 한 번만 살짝 해보고 갈게요. 구간에 대한 거 이건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빼서 잠시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PK 얘를 돕는 거니까 P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인테그랄에 A에서 A 플러스 2만큼 fx예요. 적분 바꾸는 게 아니라 K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서 적분은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가 있는데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구분구조법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n등분 쪼갭시다 해가지고 n등분 쪼개고
쪼갭시다. 쪼갭시다. 실제로 우리 눈에 6개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함수값 여기서 5까지 간격이 여기서 5까지 여기 5까지 이 간격은 다 n분의 2입니다. n분의 2. 그러면 요 n분의 2는 저 직사각형 한 조각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한다? 가로의 일정한 길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한 조각들은 n분의 2다라는 거. 요까지는 알겠고, 얘가 뭐냐 그러면 일단 세로의 역할을 하죠. 세로인데 좌표가 K에다 1부터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K에다가 1을 넣었더니 A에서 n분의 2에 대해 n분의 2만큼 한 번 더 갔어요 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면 n분의 2 곱하기 1이 돼요. K에 1 넣었더니 x 좌표가 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한 요 좌표의 값을 f에다가 대입한 요 부분이 세로가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좌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이번에는 2를 대입해 봤더니 이 K에다가 2를 대입해 봤더니 뭐 대입하게 되면 좌표가 뭐가 되느냐,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A 빠졌다. 여기 A 더하기죠. A에서 요만큼 더 간 좌표의 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K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요 점의 좌표는 A에서 n분의 2의 곱하기 2만큼 더 간 좌표의 요가 되고, 이 좌표를 f에다가 연산을 해서 높이를 결정을 짓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그런 직사각형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좌표랑 요 좌표에서 보면 K가 1부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이 좀 궁금하거든. 양쪽 끝점 있죠.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K에 1 대입했더니 한 칸 요만큼 같대요. 그래서 요 좌표는 K에 1 대입해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적분의 구간에서 제일 왼쪽 부분인 이 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게 A가 될 텐데 K에다 0 넣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K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남는 이 A가 적분에서 제일 왼쪽 끝 경계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금 이 조각들이 오른쪽이 함수에 걸려서 높이를 만들고 오른쪽이 함수에 대입해서 높이를 만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사각형 얘는 여기 오른쪽 점이 높이를 만드니까 제일 오른쪽 경계는 이 n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n을 k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오른쪽 점의 함수값인 x좌표, n을 대입하면 요거 약분하니까 a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2는 얘는 뭐냐 그러면 k 자리에다가 k 자리에 n을 넣었더니 나오게 되는 그 값이 바로 x 좌표가 되고, 이 x 좌표를 f에 연산한 걸 세로로 하는 그런 직사각형이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왼쪽 경계가 궁금하면요, A 알지만 여기다 적을게요. K에 0 대입하면 왼쪽 경계를 알 수 있고, K에다가 N 대입하면 오른쪽 경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까지 적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분 개념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 햇말 또 할 것 같은데. 자, 1번은 요거 생각하고 갔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fx가 있는데 0에서부터 p까지 적분할 거예요. 얘가 fx입니다. 그럼 이 조각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한 칸의 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 칸의 간격은 p를 n 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칸은
P를 한 칸을 이렇게 적읍시다. P를 n 등분한 게 한 칸 가로의 길이가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 형태를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요 직사각형에서 오른쪽 좌표가 뭘까요 하면 n분의 p가 한 번, 두 번, 세 번, k번 간다라는 형태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 점의 좌표는 0에서부터 n분의 p가 k번 갔어요. 그러니까 요 점의 x 좌표는 n분의 p가 k번 갔어요 라는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은 얘를 f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구분구조법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한 조각의 넓이는 세로가 n분의 pk라는 여기서 구한 x 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게 세로의 길이가 되어주고, 가로의 길이는 방금 여기서 보았던 n분의 p가 되고, 그럼 얘가 한 조각이죠. 한 조각의 넓이입니다. 얘를 무수히 더해서 k가 1부터 n까지 더해서 아주 잘게 쪼개면 얘가 뭐가 되겠다? 인테그랄 0에서 p의 fx랑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나서, 그림은 여기서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각에 대한 합이랑 표현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우린 반대로 이쪽에서도 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식을 보고 인테그랄을 떠올리는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x 좌표가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에 적어놨네요. 그러면 이 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전체를 x 좌표로 둔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좌표가 k번째 x 좌표가 n분의 pk라는 형태로 x 좌표가 주어진다면, 우린 여기에서 방금 여기 이야기했던 거 한번 떠올려볼까요?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k가 x 좌표는 0이 되고, k에다가 n을 집어넣었더니 x 좌표가 p가 되니까 구간 자체는 0에서 p라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 요 부분을 내가 x 좌표로 두겠다라는 사실 자체는 fx라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얘를 나는 x로 두었어.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 그 다음 이 x 좌표를 f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접근하는 식은 fx가 돼. 그 다음 일정한 가로는 0에서 p까지니까 p라는 길이를 n 등분한 게 가로의 길이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f의 요 전체를 x로 두었어요. fx고 dxa요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기본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번하고 3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b-a를 여기서 구간을 fx가 뭐 이렇게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로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a에서 a 더하기 p로 표현할 거냐, 뭐 이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럼 이 한 칸의 간격은 요걸로 표현하면 이 전체 길이가 p니까 n분의 p라고 하면 좀 편한 거고, 여기서 ab로 표현하면 전체 길이가 b-a니까 b-a를 n 등분한 게 한 칸의 간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델타 x에 대한 표현이 얘로 표현할 거냐 얘로 표현할 거냐 차이인데, 뭐 똑같은 개념이라서 요쪽을 먼저, 요쪽으로 그냥 2번은 3번하고 같은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3번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덧붙일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3번 여기 합시다. 3번.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여기를 전체를 xk로 두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표현은 가능해요. 3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4번은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그럽시다. 자, 3번. x 좌표가 뭘까요? 여기에서 3번의 요식에서 x 좌표가 뭘까? 그래서 여기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x가 괄호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x래. 얘가 전부 다 x인가 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x의 좌표를 a 더하기 n분의 pk라는 괄호 속에 있는 전부 다를 xk로 두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여기서 말한 1번 풀이랑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숫자 a가 추가됐다라는 거고 1번 요거 다시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얘를 x 좌표로 두겠다라고 한다면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k에다가 밑에 적어야 되겠다. k가 0을 출발도 안 했다면 시그마가 출발도 안 했다면 k에 0 집어넣으면 x는 a가 되죠. 이 적분의 왼쪽 끝인 거고 k 제일 마지막에다 n 집어넣게 된다면 x는 a 더하기 p가 되겠죠. 적분 구간은 여기서까지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나는 얘를 x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우리가 적분하게 되는 함수는 얘 전체를 x로 둘 거기 때문에 fx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에 대한 구간, 여기 f까지에 대한 요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세로의 길이를 알려주죠. 구분구조법에서. 그럼 얘는 가로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구간이 p만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간의 길이가. 그렇다면 가로는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로의 길이, 세로라고 합시다. 이 세로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에다가 xk를 집어넣은 얘가 세로고, 가로는 당연히 구간이 p니까 n등분한 n분의 p라는 일정한 간격, 그 다음에 계속 변하는 세로, 요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인테그랄로 표현을 해보면 구간은 a에서 a 더하기 p인 거 방금 여기서 확인했고요. 함수 자체를 이걸로 두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를 n분의 p만큼 요 일정한 간격은 dx 적분해서 dx가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죠. x 좌표를 얘로 둘 거면 함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fx 요 형태가 나와야 돼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x 좌표를 얘를 안 두고 그냥 xk에서 n분의 pk만 난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적분 구간은요, 출발도 안 했을 때 k에 0 집어넣으면 k에 0 넣으면 x가 0이 되죠. 적분 왼쪽 끝이 0인가 봐. k에다가 n을 넣어봤더니 p가 되었어. x가. 적분이 오른쪽 끝이 0이 p인가 봐. 구간 자체는 0에서 p까지 적분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x 좌표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함수는 어떤 형태일까? 여기서 세로라고 했는데 함수, 직사각형에서 세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부분은 f에 얘를 x로 준다 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x 이런 형태로 함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가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는 구간 자체가 p의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가로, 직사각형에서 한 칸의 가로는 p를 n등분한 게 맞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인테그랄로 표현해 보게 되면, 적분으로 표현하면 구간은 0에서 p까지 가겠다 했죠. 0에서 p까지 가겠다 했고, 함수를 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하겠어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일정한 간격은 델타 x 또는 dx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된다. 얘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되고,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x를 얘로 표현을 할 거냐 얘로 표현할 거냐 해서 함수가 조금 달라지는. 근데 얘를 치환적분으로 하면 얘랑 같아지죠. 그래서 적분 값은 같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4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 풀이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건데, 3번하고 비교해 봅시다. 1번하고 3번도 엄밀하게 치면 같아요. A가 0인 경우가 A가 0 되면 얘랑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3번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3번의 그 풀이 1번, 2번 그거랑 4번이랑 얘가 현실적으로 요 뒷페이지에서 보게 될 내용인데, 방금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나는 얘 전체를 x 좌표로 두어야지 라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되기 때문에 fx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요 식에서 난 적분하겠어 라는 개념이 되고, 나는 얘를 x로 두겠어 라고 한다면 f의 a 더하기 x라는 요런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번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게요. 4번은 리미트 시그마에 Q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Q는 아무거나 그냥 Q는 일단 Q라고 합시다. 책대로 Q를 N으로 나눴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식보다는 요식보다는 요게 좀 더 낫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적분하기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맞는 말이에요. 적분은 얘가 제일 좋아요. 적분은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치환 적분 할 수 있으니까 치환해서 이라나 저라나 적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면 적분은 쉬운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가지면 참 좋아. 오, 좋아. 적분하기도 좋아. 그런데 이거를 x를 뭐로 잡았고 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어디까지인가가 이게 이 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얘는 적분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바꾸기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우리는 4번 방법대로 바꾸고 나중에 치환적분으로 좀 다가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면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를 x로 두는 거 한 번 했고요. 여기까지를 x로 두는 걸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x 좌표를 n분의 k만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xk 구분구조법에서 그 세로의 높이를 만들어내는 그 x 좌표를 나는 얘로 두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n분의 k 얘만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하니까 이 자연적으로 함수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a 더하기 px라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보겠어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함수는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뭐지? k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x가 0입니다. k에다가 제일 마지막 오른쪽 끝 조각의 좌표 n을 대입을 했더니 x가 1이 되었어요. 구간이 0에서 1입니다. 그래서 얘를 x 좌표로 두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간은 항상 0에서 1입니다. 구간은 항상 0에서 1이에요. 그러면 구간이 0에서 1이면 자연적으로 그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한 조각의 가로
구분구조법에서 한 조각의 가로는 당연히 얘는 n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얘를 대입한 이게 세로가 될 거고, 함수 또는 그 직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고 n분의 1이 가로를 나타낼 거예요. 그럼 식으로 다시 가봅시다. 얘가 세로 맞고요. 세로 맞는 것 같아. n분의 1이 가로인데요. n분의 1이 가로인데 이거 어떡하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밖으로 상수 나가도 되고 시그마 밖으로 상수 나가도 되기 때문에 Q를 저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립시다. 지금 당장 적분 표현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얘를 바꿀 때 Q는 상수니까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 적어주고요. 함수는 뭘 할지를 이미 결정을 했죠. 내가 얘를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하는 순간 요 함수 자체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a 더하기 px라는 함수에서 나는 생각을 해보겠어 가 되고, 요 n분의 1이 가로 dx가 되죠. 요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곱셈은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게 마지막 표현입니다. 얘가 왜 좋은데 라고 하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Q는 밖으로 나갔으니까 얘를 논외로 칠게요. 이 네 번째 4번에 대한 방법은 여기 상수는 앞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왜? 가로가 n분의 1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미트 시그마 자리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0에서 1까지가 인테그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분의 k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x가 있어요. 그래서 n분의 k 자리에는 x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바꿨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n분의 1 자리에는 뭐가 있나요 하면 dx가 있습니다. 구간 길이가 1이니까 당연한 거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상수를 앞으로 보내고 나서 기억할 것은 딱 세 가지인데요.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를 뭐로 바꾸느냐면 인테그랄 0에서 1로 바꾸고, 그 다음 순서대로 n분의 k는 전부 다 x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딱 한 개 있는, 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n분의 1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n분의 1은 딱 하나 있는 이 친구는 제일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dx로 바꿔주면 식 표현 자체는 항상 성립해요. 적분은 복잡하든 말든 지원적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건데 표현 자체는 얘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식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얘가 제일 편하고 적분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 2, 3, 4, 1번, 2번, 3번, 2번, 3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1, 2, 3, 4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얘만 기억하면 돼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n분의 k는 x로 바꿔버리고, n분의 1은 dx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적분하면 돼요. 자, 방금 설명한 부분을 다시 예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 문자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숫자로 봐도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야가 조금은 좀 정해져 보일 것 같아. 조금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뭐를 x 좌표로 둘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x의 움직임으로 볼까?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얘를 전체를 나는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 부분만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n분의 k만 나는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한다면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요 둔다 자체에서 f만 한번 적어 볼게요. 함수가 뭐가 되느냐면 첫 번째, 얘를 전체를 x로 두겠어 라는 순간 여기 제곱이 있는 이 전체에서 fx는 뭐가 되느냐면
얘는 x제곱을 가지고 뭔가를 조각을 만들어내겠어 이 생각인 거고, n분의 3k까지를 x로 두겠다라는 말은 fx가 뭐냐면 fx가 1 더하기 x에 대한 제곱이라는 함수 중에서 조각을 내서 조각을 더해서 적분 형태로 가겠어 이 생각인 거고, n분의 k를 x로 바꾸는 형태는 fx가 1 더하기 3x에 대해서 제곱인데 이 그래프 가지고 어디선가 어디까지인가 조각을 내서 더해서 인테그랄 적분 형태를 만들겠어 이 마인드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구간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데 x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여기에서 x가 1 더하기 n분의 3k인데 k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1부터 n까지 움직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야기, k에 1을 대입해서 얻게 되는 1 더하기 n분의 3이라는 이 친구는 뭐를 알려주느냐면, 그래프에서 조각을 n개를 냈는데 여기 시작점에서 한 칸 갔을 때 좌표를 알려준 게 뭐냐면 1 더하기 n분의 3이라는 소리지. 한 칸을 더 간 좌표를 알려준 게 뭐냐면 1 더하기 n분의 3 곱하기 2가 되어라는 게 지금 이 k의 역할인 거잖아. 출발 안 하면 어디겠어? 정적분의 왼쪽 제일 끄트머리는. k에 0 넣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k에 0을 넣었더니 x 좌표가 1이야. 그럼 얘가 x1이라는 말은, 요 좌표가 1이라는 말은 적분의 시작 지점인 거지. 그 다음에 k 자리에다가 n을 넣어보면 여기 마지막 이 점의 좌표를 알려주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n 집어넣어 봤더니 약분되고 나서 x가 4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얘는 1에서부터 4까지 지금 적분하겠어 라는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x 좌표 움직임, x를 예로 두었다면 fx식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생각만으로 1에서 4까지 적분한다고? 적분 구간이 3이네.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게 되는 이 부분은 3을 n으로 나눈 이 형태가 바로 델타 x 형태가 되어주는 거잖아. 가로가 되어주는 거잖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조각을 냈을 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델타 x 한 칸의 간격은 당연히 n분의 3이겠죠. 3을 적분할 거기 때문에 3을 n 조각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 때 1 더하기 요거 제곱이 일반화시키게 되면 f 개념이죠. f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얘 전체를 x로 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n분의 3이 가로니까 여기서 5까지 곱한 게 뭐가 되느냐면 한 조각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얘를 더하게 되면 합이 되는 거고, 리미트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놓은 게 뭐냐 그러면 적분 구간이거든. 1에서 4까지 x가 지금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식은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바꿔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얘랑 같아지겠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세 번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나는 얘를 x로 두겠어인데 이 선택하고 이 선택은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fx가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x를 뭐로 두었냐 그러니까 얘는 n분의 3k를 x 좌표로 두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발 안 한 k에다가 0 집어넣어 봤더니 x는 0이 되는 거고, k가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좌표 n을 딱 대입을 해 봤더니 3이 되고, 그러면
x가 0에서 3까지 적분한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얘는 한 조각 안 갔을 때 x 좌표 정보를 방금 여기서 연습해서 1 나온 것처럼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fx 자체가 뭐냐 그러면 1 더하기 x의 제곱인 거고, 0에서부터 3까지 중에서 얘를 n등분을 해서 한 조각 갔을 때의 x 좌표가 여기에다가 1 대입하게 되니까 요 x 좌표가 n분의 3 곱하기 1이고, 여기는 n분의 3 곱하기 2고 얘는 n분의 3 곱하기 3이고 이런 의미인 거잖아. 마지막에 요 3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다? n분의 3에 k 대신에 n을 대입했더니 3이 되는 마지막 적분 오른쪽 끝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알게 된 게 fx를 알고 있어. 나는 얘 갖고 지금 적분하려고 얘를 x로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 마음을 먹었고, x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더라? 0에서 3까지 움직이네. 그러면 지금 내가 적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어진 식은 또 한 번 더 적읍시다. 리미트 시그마의 1 더하기 n분의 3k에서 f가 빠졌네. f 빠지고 n분의 3 해서 여기에서 n분의 3이 얘가 정확하게 간격을 나타내 주는 거는 맞잖아. 3을 n등분 했으니까. 얘가 x 좌표 델타 x가 되는, x 가로의 길이 델타 x가 되고, f까지 계산한 게 세로의 길이가 되고, 둘을 곱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데? 0에서 3까지 뭐다? f의 1 더하기 x의 를 적분하는 거랑 같아요 라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고 나서 1 더하기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랑 또 똑같아지죠. 그래서 같은 말인 거잖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어진 급수 형태를 인테그랄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방법 3입니다.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은 아마 방법 3을 한 90%를 쓰고 10%는 방법 1을 쓸 것 같아요. 방법 1은 잘 안 써요. 방법 3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식이 복잡한데 얘를 f를 뭐라고 두고 시작점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n분의 k 얘만 좀 x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고 싶어. 장점이 뭘까? fx 표현이 되게 좋아. n분의 k만 바꾸면 되거든.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경우에는 x가 지금 n분의 k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소리고요. k가 출발 안 하면 x 좌표는 0인 거고요. k가 끝까지 가면은 그 x 좌표는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적분 구간은 0에서 1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도 정해놨거든요. 내가 x를 결정하는 바람에 이 fx 자체는 1 더하기 3x의 제곱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됐어. 내가 x를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0에서 1까지 하겠다라고 이거를 결정하면서 얘가 결정이 된 거라. 얘를 n조각 냅니다. 얘를 n조각을 내면 한 칸은 얼마가 될 것 같아?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에서 한 칸은 얼마? n분의 1이 되겠죠. 얘가 n분의 1이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를 조각의 합을 무한히 잘게 쪼개요라는 이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리미트에 시그마를 더했어요. f가 얘입니다. 1 더하기 3x라 적을게요. 1 더하기 3x인데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만 있어야지만 여기서 5까지가 한 조각이 되지 않겠나? 맞죠? 왜 우리 적분 구간이 1이잖아. 근데 여기 문제는 뭐가 있나요? 생뚱맞은 3이 있죠. 그래서 3을 요 앞으로 빼야 돼요. 3은 적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적분 구간은 n분의 1이거든. 그래서 n분의 1 요런 형태로 표현.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 함수에서 한 칸 한 칸마다의 높이를 만들어주고 얘가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가로를 만들어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한 조각 각각의 조각들의 표현인 거고 얘를 더해서 합이 되고 잘게 쪼개 써요가 되는 거잖아. 얘는 뭐랑 같을까? 3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의 1 더하기 3x의 dx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답은 다 똑같을 거야. 왜? 우리는 같은 식을 가지고 지금 막 변형을 세 가지로 해봤잖아. 얘가 적분이 쉬울까? 얘가 적분이 쉬울까? 당연히 위에가 쉽죠. 위에는 장점이 적분이 되기 쉬워. 우리가 만약에 이 형태고 이 f 자리에다가 x 제곱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마 전개 안 하고 체환적분 쓰지 않겠나? 이걸 진짜로 전개를 할까? 얘가 fx가 만약에 제곱이 아니라 3승이면 전개를 할까? 안 하겠지. 체환적분 배웠잖아. 체환적분 하겠죠. 얘는 적분이 쉬워. 얘는 적분은 어렵지만 우리는 체환하면 적분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3번의 장점이 뭘 것 같아? 표현이 되기 쉬워. 얘는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 구간을 우리가 엄청 고려를 해야 돼요. 왜 1이고 4지? 그 다음 함수 fx식 자체는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 7점 문제 풀다 보면 fx가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 구간이 정확하게 그 구간에 맞게 fx가 떠 있느냐 그런 형태가 안 보일 수도 있다. 구간 찾아야 되고 뭐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3번 형태로 주로 좀 몰아서 가게 될 형태인 거지. 그래서 식을 변형할 때는 3번 위주로. 물론 가능하면 1번으로 가면 돼요. 1번이 적분 결국은 요거 치환해서 1번으로 우리 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바뀌는 부분 한번 찾아볼까? 요 앞에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 식 전체랑 얘랑 비교를 해볼 때 3은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그럼 3번에서 보면 얘가 뭐로 바뀐 거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가 얘가 인테그랄 0에서 1 요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애초에 n분의 3k 자체를 나는 x로 두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3은 앞으로 갔으니까 n 됐어요. n분의 1이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dx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요거 3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3번은 바꿀 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로 구간도 똑같대. 항상 0에서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k를 난 x로 2개 써가 시작점이고요. n분의 1을 dx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3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시그마랑 n분의 k랑 여기 n분의 1이랑 요 3개만 바꿔주면 돼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로 그 다음에 n분의 k 자리에는 x로 n분의 1은 dx로 여기 있는 개수는 앞으로 요 3가지가 방법 3에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모르겠다 하면 방법 3으로 바꾸고 생각하세요. 바꾸고 치환적분 하세요. 그 다음 바꾸는 게 보이면 방법 1로 가시면 돼요. 자,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급수식은 뭐냐 그러면 리미트의 시그마에 2에 1 더하기 n분의 3k고
제일 뒤에 n분의 3이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1 더하기 n분의 3k의 전체를 나는 xk, k번째 x라고 한번 두어볼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까 첫 번째잖아. 얘를 x로 두 개 써라고 한다면 k에 들어간 k에 0 넣고 0은 아닙니다만 1 넣고 2 넣고 n 넣는 게 그 순간순간의 조각들에 대한 좁은 x 좌표를 알려주는 거다가 지금 xk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x로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x로 두겠다라고 했으면 fx는 뭘 것 같아? fx 자체는 ex라고 딱 나오는 거잖아. 얘를 전체를 x로 난 두겠어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k 자리에다가 출발도 안 하면 k에 0 집어넣으니까 출발도 안 하니까 x는 1이야. 적분 구간의 왼쪽은 1인가 봐. 그 다음에 k가 끝까지 가서 마지막 조각인 n, 마지막 조각의 오른쪽 좌표인 kn 넣어봤더니 얘가 x는 4가 되었어. 구간은 알게 되었죠. 간격이 3이지. 그렇다면 n분의 3이 델타 x가 n분의 3이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됐지. fx 알고 구간 알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1에서 4까지 ex를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랑 같지 않겠냐. 이해되겠습니까? 계산은 좀 이따 하고.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식 자체는 ex인데요. 1에서 4까지 n 조각을 내면 요 x 좌표가 xk번째니까 x1이라는 개념인데 얘를 풀어서 쓰면 1 더하기 3을 n 등분한 n분의 3이 한 칸 갔어요 라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k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출발 안 했으면 얘가 1이겠구나 라는 거고 n을 넣어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마지막 조각의 오른쪽 부분은 4가 되겠구나를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식이 2x여야지만 내가 얘를 이 전체를 x로 두었으니까 얘를 x로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fx의 형태겠지라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이번엔 1을 빼고 n분의 3k만 x로 두겠어. xk, k번째 x 좌표로 두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fx를 뭐로 보겠다? 얘를 x로 보겠어 라고 했으니까 얘는 2에 1 더하기 x라는 함수 가지고 뭘 생각하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k에다가 0 해보니까 x 좌표는 여기에서 k 0 집어넣으니까 x는 0이고 k에다가 n 넣어봤더니 x가 3이 되었네. 구간은 알겠어. 구간이 3이라서 델타 x 그 한 조각의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3인 거는 알겠어. 그렇다면 얘가 가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얘가 높이 역할을 해주니까 얘가 직사각형의 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맞네. 그럼 얘는 어떤 형태로? 구간이 0에서 3인 거 알고 있잖아. 식이 뭔데? 여기에서 결정해놨죠. 2에 1 더하기 x라고 결정해놨고 델타 x가 dx로 바뀌죠. dx 가로. 그래서 얘가 세로, 얘가 가로 두 개 곱해서 한 조각,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을 인테그랄로 더하세요 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형태입니다. 이거 치환하면 얘랑 같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1, 2를 설명할 때 뭘 하고 있냐면 개념을 막 설명하지. x 위치는 여길 거 아니야. 요렇게 간격이 얼마니까 얘를 쪼갰으니까 맞아 떨어진 애를 막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3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3번은 n분의 k를 x로 두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fx는 뭐가 되겠다? 2에 1 더하기 3x가 fx예요. 간격은 1이야. 간격은 1이야.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공식대로 바꿔 적어보면
리미트 시그마 자체는 인테그랄 0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은 앞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3 앞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에 1 더하기 n분의 k를, 여기에서 n분의 k를 x로 바꾸세요입니다. 1 더하기 3x 되고, 그 다음에 3 앞에 보냈고, 그 다음에 n분의 1, 뭐 여기 있나요? n분의 1 여기를 dx로 바꾸어 적으세요라고 하면 바꾸는 거는 굉장히 편해. 적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치환하면 되잖아. 치환하면 요거 1 더하기 3x를 t로 치환하면 3dx는 dt라서 얘랑 얘가 dt로 바뀔 거니까 얘 데리고 사라지거든. 얘로 바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식 표현은 얘가 제일 좋아요. 적분은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치환하죠. 추천은 거의 3번입니다. 눈에 잘 보이면 여기로 가죠. 이게 방금 앞에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문자 가지고 복잡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고 이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두 번째는 예시로 들어있는 거 가지고 한번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전 문제 가지고 한번 표현을 했고.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두 번째 거는 여기만 좀 지우고 여기다 해봅시다. 자, 얘를 시그마로 표현, 우리 그 급수 형태에서는요 시그마 필수예요. 이거를 수열을 합을 한답시고 얘를 2분의 n에 n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뭘 대입하고 이런 개념의 극한으로 찾아서 답은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 요거 삼성의 시그마가 얘죠. 그럼 요거 최고창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보면 4분의 1이 n 4승인 건 우리 알고 있지. 맞잖아요. 얘를 분자에다가 집어넣고 분모에 n 4 넣고 나서 무한대 보내면 답은 4분의 1인 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극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테그랄로 바꾸는 연습하자는 소리죠. 시그마가 필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 여기서까지를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시그마의 k 3승입니다. 맞죠? 그 다음 급수 형태의 정적분으로 바꿀 때 필수가 뭐냐 그러면 n분의 1이 있어야 돼. n분의 3이든 n분의 1이든 n분의 5든 n분의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n 4개 중에서요 한 개는 저 밖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3개, 한 개를 보내면 3개 남아요. 3개랑 얘랑 합쳐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n분의 k에 대해서 3승의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급수 문제에서는 n분의 1 또는 n분의 2든 개수 분자는 몰라도 n분의 1은 반드시 필수예요. 얘는 1번, 2번, 3번 방법이 똑같지 않나? 앞에 얘가 없잖아. 얘도 없잖아. 이라든 저라든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방법 3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게요. 그래서 얘는 방법 3에 의해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에서 1이 돼요. 그 다음 얘는 n분의 k는 x로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n분의 1은 dx로 바꾸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가 필수입니다. 시그마로 만들어야 돼요. (281의 1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적응이 안 돼서 풀어볼 건데 방법 1, 2, 3이 눈에 좀 들어오나? 뭐가 1이고 뭐가 3인지 보이나? 좀 상그럽 보인다고? 보이면 하면 되죠. 그렇게. 그러면 구간이 막 이거는 뭐 파일을 쪼갰네, 뭐 어디서 어디까지 겠네, 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281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의 간격은 파이가 되고 함수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긴 될 것 같아. 근데 방법 3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리미트에서 항상 n분의 1은 제일 뒤로 보내세요. 한
한 개만 제일 뒤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파이는 앞에 하나 있는 거고, 한 개는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지 n분의 k가 되죠. 그래서 한 개는 시그마 있고요. 한 개는 n분의 k는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의 n분의 k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되고. 방법 1로 생각할 거면 파이가 여기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 3으로 생각할 거면 파이를 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 방법 3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 0, 1로 바꾸자 그랬죠. 근데 앞에 개수 파이가 있어. 그래서 얘는 파이 적어주고요. 인테그랄 0에서 1로 바꿔주면 되고, n분의 k를 뭐로 바꾸자? x로 바꾸자는 소리예요. 얘가 코사인의 요거 n분의 k를 x로 바꿔서 얘는 파이 x가 돼요.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꾸자라는 형태가 돼요. 이게 방법 3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면 방법 1에서 여기에서는 간격이 파이인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수를 뭐라고 봐야 될까? 방법 1로 볼 거면 파이가 여기로 들어와서 x 코사인 x 자체를 뭐 함수로 봐야 되고 좀 복잡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표현 자체는 방법 3이 쉽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굳이 방법 1의 방법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거 접근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형태겠죠. 하는 김에 맞아? 요 계산은 잠시 보류할게요.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n분의 1은 제일 뒤로 갈 거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다? n분의 k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n분의 1 한 개를 빼냈는데 남은 부분에서 n 혼자 놀거나 k 혼자 놀면 안 돼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 0으로 가거나 발산하거나 이상한 형태로 돼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시그마의 ln에서 얘를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어야 돼요.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면 분모는 1 되고 얘는 1 더하기 n분의 k가 되고, 여기 있던 n분의 1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방법 3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시그마는 0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ln에 1 더하기 x의 dx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x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lnx의 dx가 돼요 라고 하고, 이걸 x lnx 마이너스 x로 적분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답을 알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법 1이냐 3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3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치환 적분 하세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지? 뭐가 허전하지? 딱 봤을 때 시그마가 없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에, 자, 시그마 일반형만 표현해 봅시다. 얘가 땅 k번째를 뭐가 되면 좋을까? 2에 n분의 2k 해주면 맞는 것 같아. 맞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n분의 1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얘를 리미트 시그마는 0, 1로 바꾸자 그랬고, 0, 1로 바꾸자 그랬고, n분의 k를 x로 바꾸자 그랬고, n분의 1은 dx로 바꾸자 그랬고. 간단하죠? 적분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2번도 생각해 봅시다. 2번에도 시그마가 없네요. 리미트의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얘는 사인에 n분의 파이 k 해주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n분의 1이 있습니다. 파이라는 간격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인테그랄 0,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인에 파이 x로 바꾸고 dx를 한 다음에 요거는 뭐 적분시켜 할 수 있는 형태이지 않겠나. 이게 바꾸는 방법이다. 이제는 앞에서부터 했던 거가 어떤 형태로 흘러왔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보이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런 거입니다.
급수를 인테그랄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